내 집만은 언제 할까를 네. 기회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미분양 7만 원가 넘어선 게 네.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고요.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2007년 한 4월 달. 3월, 4월. 네. 2007년 초반이랑 유사한 정도. 네. 그때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추이겠죠. 그렇죠. 이 미분양이 앞으로 이렇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공급이 되는 네. 곳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미분양의 양도 중요하지만 네. 이 미분양의 증가 속도, 증가 폭, 이거 한번 이 각도를 보세요. 자, 이때의 각도보다 네. 지금의 이게 어때요? 더 가파르네. 더 가파르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분양 상승에 대한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분양 데이터 관련해서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입주 물량 데이터나 이런 다른 데이터들은 이제 거의 그냥 맞아요. 근데 미분양 데이터는 건설사들이 그쵸. 이거를 한마디로 정부에 신고를 하거든요. 네. 우리 지금 미분양 맺혀놨다. 근데 실제 미분양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처럼 올랐나요? 아니죠. 오르지 않았죠. 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어때요? 그때보다 많이. 굉장히 올랐죠. 많이. 네. 자, 두 가지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수요는 집을 사는, 집을 분양받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는 주식이 좀 폭락하고, 그렇죠? 하지만 물가는 이상하고 우리 호주머니 사정 자체가 크게 뭔가 위협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위협을 받고 있는 단계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이게 무슨 전기료 가스료가 몇십 프로가 오른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점심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즉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7년 8년보다 지금이 훨씬 2배 이상 안 좋아요. 그때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100명이었더니 지금 50명이 안 돼요. 네. 데이터를 보면 그만큼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여기에 물가 급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점점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다? 진짜 없다. 진짜 없다. 자, 그럼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생겼지만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짓는 원가가 뭐 1,000억이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 하나를. 에이, 조금, 그래. 뭐 이제 아주 뭐 해서 이제 뭐 한 진짜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 마진만 붙여가지고 한 1,200에 팔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걸 뭔가 건설사에서 이거는 어떤 가격 협상력에 대한 이런 포인트가 충분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이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때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러면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미분양이 생기면 할인 분양하든 뭐라든 해 어쨌든 돈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 보는 폭이 금융위기 때랑 지금은 어떻겠어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나 수요자 입장에서나 지금 상황이 미분양은 이때보다는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집값이 비싸니까 미분양 나는 거다. 네. 주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면 미분양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아,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집값이 싼 지역도 있고요. 싸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볼까요? 아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산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서해 그랑블 이제 2차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도 여기가 꽤 좀 실수가 있고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호가 캔들은 여기서 제거하고 일단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억 1천까지 떨어졌어요. 최저 호가가. 네. 자, 2억 1천이면 언제적 가격이에요? 2009년. 자, 조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2억 초반대. 네. 근데 급등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이 가격이면 언제적 가격이 지금? 2009년. 2009년 가격이에요. 말이 되나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진. 그쵸? 네.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게 537세 되면 작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네. 자, 이런 데는 어때요? 이런 데는 지금 너무 싸죠? 저는 솔직히 사고 싶어, 이런 데들. 아니, 진짜 사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도 안 되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겠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격만 놓고 보면, 싸도 너무 싸죠. 이게 말이 돼요? 이거 34평짜리인데. 예? 평당 따졌을 때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는 이제 이런 데들이 좀 있어요. 지방에는. 자, 근데 수도권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뭐, 강남을 한번. 자, 반포자이를 한번 보면, 네. 반포자이가 이제 31억 초반대까지 지금, 최저가가 지금 29억까지도 떨어졌네요. 네. 29억. 자, 29억. 자, 29억이면 언제 가격이냐면, 2020년. 2020년 초반. 아직 얘네는 뭐예요? 안 떨어졌죠. 아까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 가격이었으니까. 그럼 2009년까지 지금 12억, 그러니까 지금 12억까지? 와. 비교를 하면은 지금 반포자이가 지금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진짜 지방은 많이 떨어졌고,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강남은 좀 또 다르네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떨어지는 이게 폭이 너무 과도한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더 봤을 때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 네. 인천 지역, 네. 이 지역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인천은 이제 거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네. 인천은 굉장히 거품이 빠졌지만 여전히 이제 입주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경기도도. 네, 경기도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금 거품이 덜 빠졌는데, 서울도 이제 저는 올해 상당히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광역시 중에서는 일단 뭐 대구가 이제 보시면 공급이 요게 이제 올해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가 올해 23년이에요. 네. 사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대구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 하락률 1위는 저는 대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구는 한 24년 한 가을 말 정도는 돼야지 뭔가 지금 좀 바닥을 눈에 볼 수 있지 않아. 대다수의 광역시들이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울산은 좀 달라요. 울산. 제가 여러 이제 지역들이 있지만 이제 울산은 보시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4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공급이 많지 별로 않네. 없고 올해는 좀 많죠. 네. 자, 그런데 울산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세 저평가 인덱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체크하는 게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인데, 이 광역시 중에서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로 이 정도 몇 년 보는 건 지수 데이터로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득 대비나 소득 대비 물가 저평가 인덱스 이런 것들은 시세 데이터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지수 통계 데이터로 봐도 되고요. 자, 보시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인 데가 어디예요? 경남, 경북, 충북, 울산. 광역시 중에서 1등이 누구예요? 울산이에요. 울산입니다. 즉 울산은요. 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세 저평가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좋아졌죠, 지금. 네. 그죠? 좋아졌어.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광역시 1등이고요. 근데 지금 입주물량 올해 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이미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가격 더 떨어지면 초록색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도 요거는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22년 3분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다시 또 좋아지겠죠. 저는 아마 이런 초록색 불 비슷하게 내년 연말이나 내년이란다. 23년 연말이나 24년 초반 데이터 기준으로 이게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자, 녹색까지 올라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울산은 어때요? 전세가율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전세가 올라가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가 강세냐, 전세가 강세냐. 그렇죠. 전세가 강세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상대적으로 매매 대비해서 네. 전세 시장이 강세일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제가 강의할, 이건 유료 강의할 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나 이 매매가가 멈추거나 올라갈 때 그때가 매수 적기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어때요? 올해 좀 많이 있네요. 자, 올해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 줄어들죠. 확실하게. 네. 자,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또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 울산. 자, 지금 울상이지만 좀만 지나면 울상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네, 나중에 울상에 한번 임장 한번 가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 확실히 울산이라는 지역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혹시 대전은 좀 어떨까요? 대전이요? 네. 대전도 보시도록 하시죠. 자, 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은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어디에 있어요? 13등에 있죠. 17.1%. 그죠? 그러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거품이 얼마 있다? 17%가 껴 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저평가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계속 앞으로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소득 대비해서 여전히 높고 좀 떨어져야죠. 네. 여전히 소득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자, 지금 보세요. 자, 제일 좋았을 때가 2015년 1분기, 그 다음에 최근 좋았을 때가 19년 2분기예요. 자, 이때가 124죠. 네. 근데 지금 70이죠. 그러면 이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124라는 거는 뭐냐면 2019년에 대전에 이 대축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24명이야. 근데 지금 70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죠. 그리고 네. 역사적인 평균이 108입니다. 110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40 정도 작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평균치보다 지금 꽤 낮은 수준으로 지금 대전의 집을 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전도 전세가율이, 저도 이게 데이터를 계속 못 보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긍정 신호, 전세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일단 긍정적인 신호 좀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전세가율이 어떻게 될지는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보이죠. 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24, 25, 26 어때요? 3년 연속 네. 계속 평균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올해는 올해 전세가율 좀 올라갈 수 있겠지.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물론 이 옆에 있는 또 세종도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지금 사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또 꽤 좀 남아있고, 여전히 지금은 여러 데이터들이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볼까요? 만약 부산 한번 어떨까요? 부산이요? 네. 자, 이제 부산은 지금 이제 낙폭이 계속 이제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고요. 네. 자, 부산이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대전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13.4% 정도. 근데 얘는 조금 좋아지다 다시 안 좋아지고 있죠. 네,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부산도 재택 구매력 지수 보니까 완전, 네. 거의 이 정도면 완전 미친 거죠.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 이때 보시면 이때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18, 19년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택 구매력 지수가 8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8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택 구매력 지수가 안 좋다. 그리고 부산도 떨어지다가 전세가율이 지금 12월 달 지금 올라갔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산은 지금 22년, 요게 이제 23년입니다. 입주물이 작지 않죠? 네. 24년이랑 25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 정도면은 그래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6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자, 이제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입주 물량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분양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입주 물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쫄보 투자자다 보니까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인가나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그런 데까지 다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네.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할지 안 할지. 관리 처분이거나 이주 및 철거 단계는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렇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거나 미뤄지거나. 네. 네, 지금은 사업상 지금 굉장히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거품이 좀 빠진다라고 보면 한 24년 중후반서부터는 뭔가 우리가 다시 좀 네. 뭔가를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그때에 또 2년 뒤, 2년 반 정도의 입주 물량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서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가격보다 떨어졌다. 네. 아니면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데 네. 분양받고 싶은 이 가격보다 주변 아파트가 더 떨어진 거냐. 네. 어떤 건가요? 질문이 정확하게? 전자죠. 아, 전자. 네,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 가격이 분양받았던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 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얘가 4억 5천이 돼버린 거죠. 아, 글쎄요.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 제가 21년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조례 매도 기간이니까 빠르게 팔아라. 그리고 늦어도 22년 상반기는 팔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솔직히 팔라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미. 지금 상황에서 판다? 아,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는 각자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리치고에 있는 리치고 앱에 지금 거의 다 있어요. 뭐 투자 점수, 뭐 주택 구매, 뭐 소득 대비 다 있으니까 네. 보시고 판단하세요.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여기는 팔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라면 절대 안 팝니다. 라고 할 만한 지역들. 자, 거기가 어디냐면 네. 이거는 실거래가 캔들 차트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먼저 이제 경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추이라고 해서 주식의 차트처럼 실거래가를 가지고 캔들 차트를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한눈에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당 한 500만 원 한 중반 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올라가다가. 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2017년 심지어는 2015년 가격이랑 얼마 차이가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500만 원 한 초반까지 내려오겠죠.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자, 그럼 그 가격은 2015년 가격이에요. 자, 그럼 2015년이면은 우리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면 여기를 팔아야 되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이 또 어디가 있냐면 경남도 보겠습니다. 네. 자, 경남도 어때요? 경남도 보시면 600만 원 초반 있죠. 네. 600만 원 정도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횡보만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살짝 오르내리고. 네. 그리고 나서 800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오늘 600 초반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다? 2013년 10월 가격이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13, 14, 15, 16이랑은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후인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진짜. 네. 해줘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자, 건설사가 앞으로 지금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네. 당장 말씀하신 건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지금 그나마 진행되는 공사는 어찌됐건 얘는 해야 되니까 네. 하는데, 그리고 지금 원베일리 같은 그런 엄청나게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아파트 단지도 조합이랑 시공사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분양가? 그렇죠. 지금 아니 예전에 그렇게 예를 들면 뭐 평당 2천만 원 계약했는데 원가를, 근데 지금 뭐 물가 올랐다고, 근데 또 건설사 입장이 그게 맞잖아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손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 자체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2년 반이나 3년 뒤부터는 이제 새 아파트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지금도 2년 뒤, 3년 뒤. 지금부터, 네. 그렇죠. 2년은 아니고 한 3년, 그죠? 2년만 3년? 3년이라고 치면은 24년, 24, 25, 26. 26년. 네. 한 2년 반 하면 25년 중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입주 물량이 완전 전국적으로 싹 급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입주 물량이 줄어들 때부터 올라가요. 줄어드는 거 투자자들은 다 솔직히 알잖아. 이제는 뭐 리츠 같은 이런 앱은 그냥 다 보이잖아요. 자, 그럼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24년 가을이나 25년에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네.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 어떤 물가 인상 때문에 지금 25년 중순, 26년부터는 새 아파트 우리가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될 거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요즘 이제 건설사들하고도 저희가 많이 일을 하거든요. 네. 건설사들이나 뭐 부동산 관련 금융에 있는 큰 회사들이랑 저희 회사랑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건축비만 원가가 얼마냐? 건축비 원가, 건축 단가 빼고 오, 네. 건축비만 지금 지방 500. 건축비만요? 건축비만. 지방 500, 수도권은 700, 800. 건축비만.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땅값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땅값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 얼마다? 좀만 떨어지면 600이다. 이런 데를 왜 팔아요? 자, 이런 데가 또 어디가 있냐면, 전북 보겠습니다. 자, 전북도 평당 한 500 정도 선을 거의 지금 뭐 행보를 했네요. 아주 행보를 했죠. 근데 이제 600 넘어가서 올랐다가 분위기가 덩달아 안 좋아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좀만 떨어지면 평당 500이죠. 네. 그죠? 근데 그거는 아파트 한 채 짓는 원가도 안 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자, 이런 데가, 제가 말한 경남, 경북, 전북, 충북, 충남. 이런 데가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뭐 들어가서 데이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팔지 마세요. 이거 왜 팔아요, 지금? 그럼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조금 거의 참으세요. 건축비만큼 정도 되는 그렇죠. 거면 네, 일단 한 바퀴 버티고 있어야 돌리시고 되는 거네요.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럼 가격이 2013년, 14년 정도가 아마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지방 가격이 2013년, 14년 정도 가격으로 돌아간 게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티고 이건 있는 게 말도 맞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솔직히 15, 16년 가격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우리가 한 1, 2년 전만 해도 지금 막, 그 비싼 가격에도 못 사가지고 난리 안 달라고 난리 났는데. 맞아요. 아니, 좀 떨어지면 사야죠. 음. 네.